안녕하세요. 남북한 국어교육과 통합방안 연구를 강의할 천안드림학교 국어교사 변정훈입니다. 저는 천안드림학교에서 5년,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명학교라는 탈북청소년 학력인정대안학교에서 15년, 통합 20년 정도 북한 청소년을 가르쳤고, 교육과정 평가원, 개발원, 그리고 국립국어원 등과 한 20년 정도 남북한 국어교과 비교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서 제가 경험한 교육 노하우를 충남 선생님들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공모전 지침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좀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일반 학계나 아니면 국어 선생님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 그런 연구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식의 전달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분단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먼저 교육과정인데요.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북한은 11년제에서 12년제로 학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한 학제와 비슷해진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등교육, 고등중학교에서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세분화됐다고 했는데, 저희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있지만 북한은 과거에는 고등중학교 1, 2, 3, 4, 5, 6학년으로 중등교육이 있었는데, 김정은 체제로 바뀌면서 초급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고급중학교,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 강령의 변화가 있는데, 교육 강령이라 하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남한의 교육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학생들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외적으로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표방한다라고 적혀는 있지만 다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서상의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북한도 이제 대외 관계에 있어서 학생들이 국제적 수준으로 교육을 좀 높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교육 강령이 중국의 어문 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남한의 교육 과정에 대광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한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특성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율성, 교사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교육 과정이 개량화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뒤쪽에 보면 각 교과별로, 단원별로 그 단원에서 성취해야 되는 성취 개수가 몇 개, 그 다음에 어휘 교육의 예를 든다면 이번 단원에서 학습해야 되는 어휘의 숫자가 몇 개, 이런 식으로 개량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국 어문 규정과 어문 교육 과정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부분은 중국의 어떤 도구적인 언어관을 강조하는 부분이 북한도 도구적인 언어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데, 이 도구적 언어관이란 국어 자체, 언어 자체의 특징보다는 수령이나 당의 사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도구로서의 언어관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학년군마다 마지막 부분에 읽어야 할 글의 범위와 분량을 제시하는 개량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을 수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학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특징들의 작품을 문학작품으로 수록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과거 동독 시절의 작가들, 소비에트 작가들,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면 교과 영역의 구분의 차이입니다. 남한은 문법 영역이 국어와 언어 매체 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북한은 문법 영역이 초급 중학교 국어와 고급 중학교 국어 문학 교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차이를 보면 남한은 문법 영역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고 의미론, 규범론, 화용론, 국어사도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의문론, 형태론, 규범론, 수사법, 통사론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정확한 발음, 표기, 구어와 문어에서 효과적 수사 사용 등 언어 실천 능력 향상의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더 남한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정확한 발음, 표기, 구어, 문어, 효과적인 수사 사용 이거는 조선중앙TV의 그 북한 아나운서들이 친애하는 수령 여러분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것처럼 당의 사상성, 그 다음에 수령의 위대함 뭐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한 사상성을 강조하고 정치색을 강조하는 말하기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문법 교육이지 그래서 이제 도구 교과로서의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연한 차이는 화용론과 국어사 부분이 북한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높임 표현과 시제 표현의 차이인데 남한은 이에 해당하는 통사론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북한 분들의 인터뷰인데 북한에서는 높임 선언할 의미 시를 일반적으로 어른들한테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교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수령님께만 붙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언할 의미 시를요, 높임 선언할 의미를. 그래서 이런 높임 표현들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휘 교과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남한은 다양한 형태의 매체가 발달하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죠. 매체 언어 환경이 발달해서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어 교과 영역에서도 매체 언어가 독립된 영역으로 발전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매체 환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교육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남북한 언어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 교과가 별도로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은 말다듬기 사업을 통해서 순우리말 사용 정책을 펴고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한은 외래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국어 교육학회에서 초등 통일국어 교재를 미래엔 교과서와 제작을 했는데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다가 어휘 교과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새로운 어휘 영역을 교과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휘 교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는 로마자 외래어 표기에 대한 교육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에는 외래어 표기 로마자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이 또한 주체 언어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통합 방안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교육과정을 통합할 때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상호문화주의라 함은 동등한 위상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어떤 힘에 의한 흡수라기보다는 존중의 의미를 둔 상호문화주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 원칙이 필요합니다. 통일시대는 국가라는 구획의 공간을 넘는 트랜스내셔널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양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감안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의 원칙으로 세계적인 기준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남북한이 교육과정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성의 원칙인데요. 남북 양측의 내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다 범위가 넓은 통합안을 선택하는 포괄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치열한 쟁점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의 교육 내용이 더 포괄적인 경우 그 포괄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의 원칙인데요. 기존의 통합을 위한 선행 연구들은 남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로 인해서 약간 연구진의 균형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한 중심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남한 교육자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안 제시에 있어 지나치게 객관적 입장으로만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자의 한계, 연구자 구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최대한 통합안을 제시할 때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던 스탠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안에서 명확한 방향의 제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장단점만 제시하고 중간적인 입장에서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방향, 명확한 이쪽으로의 방향, 저쪽으로의 방향, 어떤 명확한 방향의 제시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남북한 양측의 교육 경험을 동시에 가진 연구자들이 장점을 살려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만한 방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제시하는 적극성의 원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이 사안 A안과 B안이 있을 경우에 A안의 장단점, B안의 장단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원칙에 의해서 B 쪽이 조금 더 남북한 통합안에 있어서 우세할 것으로 본다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라든지 어떤 도전적인 제시, 약간의 방향성의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원칙으로 통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 통합교과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고요.